시간입니다. 오늘 설법은 서울교구 사무국에 계신 최원식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시는 길 많이 추우셨을까요? 저는 건물 안에만 있다 보니까 잘은 모르는데 춥긴 춥습니다. 오시는 길은 어떠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도님들 교당에 오시기 전까지 참 바쁘게 또 움직이시고 이렇게 서둘러서 오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 뒤에 이제 연우가 보이는데 우리 이제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있는 엄마 아빠 교도님들은 더 바쁘게 일찍부터 서둘러서 오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일요일인데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서 많은 경계 상황에서도 우리 교도님들이 챙겨서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그 걸음에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교도님들과 함께 열심히 오셨다는 또 격려에 타독타독 인사 나누는 시간을 좀 잠깐 가지실까요? 옆에를 나누시면서 반갑습니다. 네. 오시느라 애쓰셨던 그 전후에도 한번 나눠보시고 오래오래 가자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교구 사무국에 근무하고 있는 최원식 교무입니다. 우리 한강교당 교도님들께는 지난번에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만 잠깐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사를 드리고 나서 제가 법회를 몇 번 이렇게 참석하고 오다 가다 보는데 아직 우리 교도님들께는 제가 이제 어떤 존재로 느껴졌냐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네, 그런 존재로 느껴져서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으로 우리 교도님들과 좀 가까워지는 시간을 좀 더 많이 노력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도님들이 저 앞에 서 있는 사람 누구지? 둥성둥성 하셨는데 나쁜 사람 아니고 네, 서울교구 사무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설교 제목은 그렇죠. 우리들의 마음 공부 이야기 그리고 옆에 일기 공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은 일기 공부를 함께 교도님들과 하고자 합니다. 하루는 우리 덕타원 주임 교무님께서 평소와는 다른 비장한 얼굴을 하시고 저에게 오시더니 딱 앉아서 다음 달에 여의지구에서 일기 대회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이 일기를 잘 쓰시기는 하는데 간혹 이 일기 쓰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오늘 법회 때 이제 일기를 가지고 같이 좀 공부를 하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하필 밥을 차려주면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속으로는 그건 아니고 저는 다른 생각이 좀 있는데 이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어쩌겠어요. 제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라고 대답을 하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불교 일기 공부에 대해서 이 시간을 이제 1시간 안에 다 소화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맛보기 정도라도 우리 교도님들께 안내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기라고 하면 그날 겪은 일들을 어떤 일이나 생각, 느낌 따위들을 날마다 적는 어떤 개인의 기록, 또 흔적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은 이 본인의 일상들을 작게 메모해서부터 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하루하루 싸우면서 나름의 이 일상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을 삼는 분들도 계시죠. 요새 이제 젊은 친구들 가운데에서 조금 유행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다꾸 스티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다이어리 꾸미기 스티커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 본인의 다이어리 일기를 적는데 일상을 적는데 거기에다가 갖가지 스티커를 거기다가 탁탁탁 붙여요. 그 스티커의 종류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스티커가 너무 예쁜 것도 있고 또 마음을 울려주는 소리도 있고 또 재미난 문구들이 많아서 이 스티커 시장이 상당히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다이어리에 넘어서서 노트북이나 가방이나
혹은 이제 여행 캐리어에도 가끔 보시면 큰 스티커들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 것들을 보시기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나름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대종사님께서는 왜 일기를 쓰라고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덕타원님하고 공부하셨던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종경 수행품 1장, 우리가 방금 전에도 함께 일상 수행요법을 낭독을 하셨는데 그 1장의 말씀 뒤에는 일상 수행요법을 얘기를 하시고 뒤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하였나니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나는 또한 이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상시응용 주의사항과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을 정하였고 그것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기법을 두어 물샐 틈 없는 그 수행 방법을 지도하였나니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네. 자, 이 내용은 기억하시는데 이 내용을 듣고 대종사님께서 이 공부길을 우리에게 이렇게 딱 제시해 주셨구나 하는 느낌들이 오세요? 네, 저는 잘 안 왔습니다.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고 또 보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도님들과 어떻게 좀 공유를 해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며칠 전에 일어났던 제 감상 하나를 좀 공유해 드리면서 같이 이해하는 시간을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들 셋을 둔 아빠입니다. 네. 애국자라고 많이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꼬맹이들이 이제 커가지고 큰 애가 이제 5학년, 3학년, 이제 1학년 처음 이제 입학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꼬맹이들이 커서 이제 이 꼬맹이들이 스스로 수영장을 다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엄마 아빠 차로 이렇게 잘 모셔다 드렸는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아빠는 서울로 뚝 떨어져서 가 있고 엄마는 이제 또 학교 개학을 해야 돼서 학교를 출근해야 되는 이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아이들만 집에서 덩그러니 남아 있어야 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다른 학원이나 뭐를 보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 꼬맹이들과 얘기해서 수영장을 보내는 것으로 결정이 됐어요. 이제 수영장을 이제 보내야 되는데 저희 동네는 수영장이 가까이 없어가지고 저 옆 동네까지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버스를 이용해서 그 수영장을 가야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 처음 해보지도 않은 친구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일러줘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엄마가 하루는 날을 잡았습니다. 이제 날을 잡고 친구들과 우리 꼬맹이들 큰애 둘을 데리고 버스를 타고 수영장까지 같이 걸음을 합니다. 걸음을 하면서 하나하나 일러줘요. 자, 여기에서 이 수영장이 있는 저 마을로 가려면, 저 동네로 가려면 몇 번을 타야 돼. 이 몇 번을 타지 않으면 다른 데로 가니까 꼭 몇 번을 주의해서 타야 되고 버스를 타고 내릴 때는 교통카드를 꼭 탈 때와 내릴 때 2번 찍어야 돼. 에서부터 하나하나를 잘 일러줍니다. 그리고 도착할 즈음에는 이런 풍경이 있으니까 이런 풍경이 올 때는 주위에서 봤다가 이때는 내릴 준비를 해야 된다 하면서 일러줘서 수영장을 갔어요. 수영을 마치고 또 돌아오는 길은 또 버스를 타고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버스를 타야 되고 어디에서 내려야 되고 자상히 정말로 내 자식이 어디서 사고라도 나면 안 되니까 그 심정으로 하나하나 일러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음 날이 됐는데 우리 꼬맹이 둘 친구들이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잘 갔을까요? 네, 아빠 닮아서 멍청하진 않아가지고 네, 가는 길은 잘 갔습니다. 잘 가서 수영까지 잘 마무리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는 길에 생겼습니다. 이제 오는 길에 버스를 타고 오는데 그 버스가 동네 입구까지만 오고 입구에서 방향을 틀어서 다른 동네로 가는 버스였어요. 그래서 큰아이는 이제 5학년에 올라가다 보니까 그 정도 이제 지식은 있는데 그래도 동네 입구에서 더 기다리지 말고 이걸 타고 걸어서 집으로 가자라고 이제 동생을 설득해가지고 탔는데
동네에서 내렸는데 동네 그 내린 위치에서 집까지 거리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먼 겁니다. 멀다 보니까 걸어가는데 힘은 들고 또 이제 본인은 그래도 가자고 했으니까 그 책임감이 있어서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둘째는 어떻게 해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형이 가자고 해서 왔는데 이제 투덜투덜 하다가 결국에 한 중간쯤 가서는 나 못 가겠다고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제 주저앉으니까 큰애가 엄마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어떻게 하냐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제가 이 일을 이제 겪고 이렇게 안내를 들으면서 생각되어진 것이 우리 대종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수영장 가는 길 하나를 안내하려고 부모의 입장이기 때문에 세세곡절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할 것들을 일러주었죠. 근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그냥 하나하나의 길 안내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잘 사는 길이냐에 대한 그 길 안내를 일상 수행의 요법으로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또 그 길을 가다 보면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그 길에 이것은 주의하고 이것은 미리미리 준비하고 이것은 꼭 해라 하고 일러주신 것이 상시응용주의상 6조 그리고 교당내왕시주의상 6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실제로 해보면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혹은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는지 혹은 혼자서 해야 될 것을 혼자서 다 하지 못하고 힘들어하지는 않는지 또 같이 해야 될 것은 그것을 모르고 또 헤매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조사하라고 그리고 내주신 게 일기법입니다. 그 공부의 길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도 그 길을 가라고 해주십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너희들이 정말로 원하는 그 목적지에 안전하게 또 확실하게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물 셀 틈 없이 그 지도를 길을 가르쳐 놓았다. 준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지만 우리 앉아 계신 교도님들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만한 고민일 겁니다.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것이 정말로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물음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실 텐데 삶의 방향을 때로는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힘들고 괴로운 우리들을 위해서 그 어느 것 하나 부모가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셀 수 있던 그 구멍 하나마저도 틈없이 준비하시고 내놓으신 그 공부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2주 전에 이제 교감님께서 정전 공부를 처음부터 해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서두에 짚어주셨던 말씀 기억하실까요? 바로 공부를 하는 목적, 우리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목적, 서원이 있어야 그것이 확실하게 서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목적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서두에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일기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대종사님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고 얼마나 큰 가르침인지를 우리가 한번 알고 그것을 한번 가보겠다는 그 목적, 서원을 챙겨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그 말미에 조사하기 위하여 일기법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조사하기 위하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쓰신 뜻, 이것은 이제 실제로 해보셔야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수행품 그 앞장에서 말씀하셨던 마음의 원리 하나를 또 살피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잡으면 있어지고 그 전에 우리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다. 마음 참 미묘하죠. 그래서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하였나니 이 말씀 이해들 가시죠? 마음을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대요. 이 잡으면 있어진다 라는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이 작용하는, 살아서 수천 수만 가지로 들락날락거리는 이 마음에 작용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하면 뭐라고 한다? 묘유라고 합니다. 묘하게 있어진다. 묘하게 생겨난다. 이것이 순간순간 일어나는 우리들의 마음의 모습, 또 마음 작용인 것입니다. 이 묘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때로는 즐겁고 또 기쁘고 행복하지만 맨날 그러진 않잖아요. 기뻤다가도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또 슬퍼지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이러한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묘유라는 것이 그런 뜻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마음의 이제 묘유만으로는 마음 세계가 근데 다 설명되지 않아요. 빠진 것이 있죠. 뭘까요? 그렇죠. 진공입니다. 참으로 텅 빈 자리. 이 진공이 있어야 묘유가 나타납니다. 텅 빈 그 마음의 바탕에서 하나하나 묘하게 생기는 이치가 있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마음 공부를 하겠다고 모인 우리 교도님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공묘유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한자로 되어 있고 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서부터 이 진공묘유가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수시로 체크하고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있어야 일기 공부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기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워서 콧물이 좀 나와요. 죄송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잡고 무엇을 놓느냐 할 때 이것은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잡고 놓는 것을 우리는 이제 분별이라고 합니다. 분별이 생기면, 있어지면 이 세상이 잡으면 있어지는 것이고, 그마저 탁 놓아버리면 텅 빈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네, 그래서 진공묘유, 거기에 가운데 있는 분별, 이 분별식심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만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일기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숙제를 받았기 때문에 꼭 이 일기 공부를 하고 내려가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조시면 안 돼요.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할 거거든요. 이제 졸음을 좀 깨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 잘 들어주셔야 되냐면, 이제 교도님들을 위한 것도 있긴 하지만 오늘은 제가 혹시 이제 또 조셔서 다음에 여기에 또 부탁을 받고 올라오는 불상사가 생길까봐 저를 위해서 좀 잘 들어주시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불교 정전 일기법을 보면 이제 정전을 좀 살펴보세요. 크게 상시일기와 정기일기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원불교에 누구든지 마음 공부를 하겠다고 오신 분들은 누구나 됐든 간에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상시일기입니다. 매일매일 일기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럼 상시일기는 무엇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을 오늘 하루 마음을 유념을 가지고 했느냐, 마음을 챙겨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게 유문형 공부입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내가 수양, 마음을 온전하게 잘 기르는 노력을 했는지, 혹은 낮에 지혜를 닦는 경전이나 경전 공부 등으로 지혜를 밝히는 노력들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대종사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계문들을 정말로 내가 지키면서 그 가시밭길을 가지 않게 한 노력을 했느냐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하는 것이 상시일기입니다. 우리는 가시밭길이 아니라고 그냥 이거 잠깐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기호나 자신의 입맛대로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것을 자칫 잘못한 뒤에서야 후회하고 반성을 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대종사님, 주세불께서 가르쳐 주신 길 안내를 잘 받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챙겨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기일기입니다. 정기일기는 이제 훈련을 받는 공부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가치 있게 보낸 시간이, 때로는 반대로 허송하게 보낸 시간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에 있어서 경제적인 관념을, 이 경제 활동이 꼭 필요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 수입 주출의 정도를 잘 파악해서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하라고 하신 것이 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해내야 되는 심신작용의 처리권과 감각 감상을 기재시키는 두 가지로 정기일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조금 생략을 하고, 중요하지만 오늘은 이 심신작용의 처리권과 감각 감상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네. 자, 한강회보 2면 3면을 함께 봐주실까요? 2면 3면 아래쪽에는 심신작용 처리권 감각 감상이라고 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지난주 익산 중앙중도훈련에서 12일에서 16일까지 있었던 겨울 청년 마음훈련에 우리 일반 그리고 또 교도 20대 30대의 젊은 친구들을 데리고 훈련을 했던 그 마음일기를 쓰게 하기 위해서 자료로 내놓은 것을 일부 그대로 수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심신작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신작용의 처리권은 자료에서처럼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있는 그대로 기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거 말은 쉽죠. 하지만 여기서 기재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옮겨 기록한다, 그대로 적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적으로 적는다는 의미입니다. 왜 사실이 아닐까? 우리가 적는 그 순간까지도 나를 위해서 적으려는 그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보여질까 봐, 누군가를 잘 쓰기 위해서 적는 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일을 오늘 하루 어떤 일이 내게 있었는지, 그때의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그리고 나는 그 마음에 작용한 바에 따라서 어떻게 실천으로 이어갔는지를 사실적으로 적는 게 심신작용의 처리권입니다. 이 심신작용의 처리권, 그 뒤에 이제 내용에서처럼 그것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좀 후회가 되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들도 적으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한 이해 가시죠? 내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일어났고 나는 어떤 취사를 했는지를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적는다. 그 밑에 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부하 직원 한 명이 업무를 잘못했다. 누구나 알만한 것을 틀리게 하여 놓았다. 이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어이없고 화가 난다. 내 마음이 그렇게 작용한 겁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꾸중을 했다. 나는 그 마음의 작용에 따라 그런 취사를 한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적은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한 생각이 났다. 비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잘하는 것을 하도록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 사람도 몰라서 또 업무를 하는데 단련이 안 돼서 잘못한 것을 어찌할 수 있을까? 무엇이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 가르쳐보자. 내 마음의 작용 그대로를 그 앞의 내용 세 가지의 기준에서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반성과 또 다음에 챙겨야 할 것들을 적어 놓았죠. 우리가 이 일기 하나가 무슨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변화가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심신작용의 처리권 이해되셨어요? 이제 잘 쓰실 수 있겠어요? 잘 쓰셔야 합니다. 다음 일기 대회를 위해서라도. 제가 그래야 먹고 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각 감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느끼고 깨달은 바를 적습니다.
보고 듣는 가운데 새롭게 느끼게 된 것, 깨닫게 된 것을 있는 그대로 이것도 적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대로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각 감상은 내용을 먼저 같이 보면서 한번 의미를 새겨보겠습니다. 방이 따뜻하다. 시간이 지나 추워지니 모두가 싫어한다. 방이 춥다가 다시 따뜻해지니 모두 다 좋아한다. 추우니 흩어지고 따뜻하니 모여든다. 따뜻함을 좋아하는 마음에는 누구나 변함이 없다. 차가움을 싫어함도 누구나 같은 마음이다. 그러기 때문에 마음에 덕이 있어서 따뜻한 사람에게는 모여드는 것이고 박덕하여 차가운 사람에게는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지기 마련이다. 나는 과연 따뜻한 사람인가 차가운 사람인가? 이제 밑에는 다른 일기입니다. 이 방이 따뜻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식죠. 식으니까 사람들이 또 따뜻한 곳을 찾아서 퍼집니다. 근데 추우니까 다시 불을 지피니까 사람들이 다시 모이는 그 상황을 보고 마음에다가 대조를 시킨 겁니다. 내 마음도 또 사람들이 쓰는 그 마음에 따라 사람들이 몰리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멀어지기도 하더라. 그 원리를, 그 감상을, 감각을 쓴 겁니다. 이 내용의 일기 이해가 가십니까? 잘 가세요? 네, 그래서 이 감각 감상이라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대소유무의 이치가 밝아지는 정도를 대조하게 하기 위해서 쓰라고 하십니다. 이 일기 하나를 써가는데 이것 하나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쓰냐면 대소유무의 이치가 밝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대소유무의 이치는 그러면 무엇이냐? 이 세상의 가장 근본이 되고 바탕이 되는 그 이치, 그것을 진리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는데 그 이치에 내가 깨달음을 하나하나 얻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치에 다다르는 그 밝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감각 감상 일기를 통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안내를 해주신 것입니다. 심신작용의 철이권은 아까 우리가 나의 몸, 내 마음과 몸을 어떻게 썼느냐를 통해서 내 삶에 이 몸과 마음을 이렇게 썼는데 이것이 시비,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이것이 죄냐 복이냐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세하게 기재를 하는 것이,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정확한 판단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옳고 그름을 간다고 구분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 꼭 복으로 화하지는 않습니다. 옳으면 다 복이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잘못한 것이 꼭 죄로 화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가 해야 될 것을 너무 준비해서 못해서 어리버리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 상황에 참여한 사람들이 재밌다고 껄껄 웃는 어떤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을 때 스스로는 너무나 잘못한 것 같고 너무나 부족하고 자책을 하지만 그 상황에 대한 것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하나의 복을 짓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비가 꼭 죄와 복으로 가지는 않지만 대다수는 이제 그렇게 가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따져 확인하면서 시비 이해의 관계를 우리가 밝아지는 그 효과를 얻는 것이 심신작용의 처리권입니다. 일기 하나를 우리가 하루하루 그것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이것을 하나하나 써보면 그렇게 달라집니다. 이것을 지난 청년 마음훈련 때 제가 확실하게 매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원자도 모르는 이 젊은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끌려서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이 그대로의 안내를 했습니다. 이 안내를 하고 일기를 매일매일 쓰게 했어요. 그리고 쓰고 서로 발표하고 공유하고 서로에 대한 의견들도 주면서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바뀝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삶에 대한 것을 다르게 보는 눈이 생겨요. 내가 살아왔던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증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되는 겁니다.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기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일기를 어떻게 써가느냐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배워서 실제로 쓰셔야
이 그에 대한 소득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숙제받은 일기, 감각 감상, 심신작용의 처리권과 감각 감상 어떻게 좀 이해가 가셨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을 완수하지 못하면 밥을 못 먹을 것 같았는데 이제 당당하게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제목을 제일 뒤에다가 수정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공부 이야기라고 수정을 했어요. 처음엔 다른 제목이었는데 우리들의 마음 공부 이야기는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공부길, 삶의 가장 근본이 되는 물음에서 또 내 삶의 중심에 되는 그 길 안내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의 작용 원리도 알아가고 이것을 하나하나 조사하게 하셨던 그 뜻을 제대로 알아서 각자, 대종사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이 법을 펼치셨냐?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를 위해서 하신 것이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실제로 해보시고 그에 대한 실천으로 얻어지는 소득들을 하나하나 또 같이 나눠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이 한강교당 교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우리들의 마음 공부 일기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어떻게 첫 인사가 좀 잘 마음이 전해졌을까요? 네. 앞으로 열심히 함께 공부하는 교무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